네, 포티파이 프리세일즈 팀입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웹 취약점 점검 기준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OWSP 탑 10 최신 버전 2021년 버전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전 버전인 2017 버전을 보시면은 A1은 인젝션, 즉 외부 입력값은 다 의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7에는 순위가 1번이었는데 2021년도 발표 시에는 순위가 좀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은 브로큰 어센티케이션 인증 실패 관련된 것들은 A7으로 그래서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Failures 조금 더 직관적인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A3는 Sensitive Data Exposure니까 데이터 전송할 때 암호화 통신하거나 그리고 뭐 사용자 가입할 때 패스워드 같은 것들 해시값 혹은 암호화시켜서 저장하는 그런 것들이 실패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2021년에는 A2로 지금 등업이 좀 됐습니다. 네, 그리고 A4는 XML External Entity에서 XML을 업로드하고 그걸 받아 처리하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취약한 API가 그런 파싱을 함에 외부 객체 엔터티, 즉 명령어 포함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포함된 XML을 전달해서 그 취약한 API에서 파싱을 하는 경우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명령어 실행 같은 취약점이 발생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A5 Security Miss Configuration이 좀 변경됐습니다. 보시면 대부분들이 사실 프로그램 취약점인데 Security Miss Configuration은 설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XML External Entity도 프로그램 관련된 취약점인데 간단하게 설정 변경으로 취약점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브로큰 액세스 컨트롤은 지금 A1으로 제일 높은 순위로 올라갔고요. 대표적으로 뭐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그다음에 관리 페이지 노출 이런 것들과 같이 권한을 제대로 체크 못해서 뭔가 시스템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2017의 A6는 시큐리티 미스 컴플레인스 설정 오류, 그래서 한 단계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크로스 스크립팅은 인젝션 쪽으로 다 편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인시큐어 디시럴라이제이션은 어떤 객체를 뭐 데이터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 이제 직렬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들을 반대쪽에서 다시 역직렬을 해서 원래 객체로 돌려주는 그런 과정 중에 그 직렬화된 데이터 안에 명령어 같은 걸 포함돼서 뭐 명령어 실행 그런 취약점들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동일한 순위로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Software and Data Integrity Failures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취약점 관련된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2017에서는 A9에서 A6로 그렇죠. Vulnerable and Outdated Component로 이름이 변경되고 순위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10은 Insufficient Logging and Monitoring 쪽이고 특히 뭐 인프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누군가 사용자가 접근했을 경우 혹은 공격 시도했을 경우 그런 로그를 제대로 남기고 통합해서 잘 관리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A9번으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새로 올라간 것들 보시면은 지금 A4가 인시큐어 디자인이죠. 그래서 안전하지 못한 설계에서 아마 대부분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취약점 좀 포괄적으로 해서 실제 개발하기 전에 어떤 위협들이 있고 그런 그리고 요구사항들이 뭔지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좀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AA 이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직렬화 관련된 부분들이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A10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포저리 쪽인데 보통 뭐 파일 다운로드에서 인크루전 취약점들 그래서 로컬 파일 호출하는 형태들이 있고 그다음에 리모트 파일 호출하는 경우가 있겠죠. 파라미터에다가 원격지 IP 혹은 도메인을 입력하는 경우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 즉 내부에 있는 그 리소스 IP라든지 도메인을 그 파라미터 입력해서 외부에서는 접근되지 않을 그런 리소스에 접근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형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1번 A1 broken X 컨트롤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파일 다운로드, 뭐 점점 슬래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리소스에 접근하는 형태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노출. 그렇죠? 관리자 페이지는 사실 관리자만 접근할수록 IP 같은 것으로 접근 통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알고 계시는 파일 업로드, 확장자, 검사 부재로 인해서 쉘 업로드, 실행 이런 것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A2 크립토그래픽 페일리어스를 보시면은 이쪽은 암호화적 관련된 것들, 그래서 정보 유출에서 내용들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요 정보 비암호화 통신. 예를 들어서 중요 정보, 뭐 로그인 페이지라든지 혹은 중요한 데이터를 전달한 부분들은 암호화시켜서 TLS 기반으로 일단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해서 중요 정보가 노출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것들은 뭐 백업 파일 노출, 주석 내에 포함된 정보 노출,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3는 인젝션, 대표적인 SQL 인젝션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2017에는 별도로 있었던 크로스 스크립팅이 이제 같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죠. 뭐 크로스 스크립팅, 그다음에 CSRF 취약점들, 그다음에 뭐 캐리지 리턴 그런 인젝션 취약점들, 그다음에 명령어 실행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5는 시큐리티 미스컨피그레이션 설정 오류죠. 그래서 대부분들이 프로그램인데 이 A5만 유일하게 설정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취약점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디렉토리 인덱싱이 되겠죠. 그죠? 특정 페이지를 즉 디렉토리를 호출해서 그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정보가 보이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불필요한 메소드에서 주로 이제 get, post, head 이 정도 일단 메소드가 허용돼야 되는데 뭐 불필요한 것들 중에서 put 원격에서 파일을 삽입, delete 원격에서 파일 삭제 이런 불필요한 메소드 지원도 마찬가지로 설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6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약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취약한 버전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명령어 실행과 같은 취약점이 발생되는 경우. 네, 그리고 A7은 Authentication and Authentication Failure니까 인증과 권한 관련된 실패, 그래서 뭐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이라든지 세션, 쿠키 타임아웃 미설정, 그리고 뭐 핀의 어떤 값을 조작해서 권한 상승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A8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직렬화 취약점들, 그래서 직렬화된 객체를 역직렬화한 과정 중에 그 데이터 직렬화된 데이터 안에 명령어 같은 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명령어 실행 관련된 취약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RF도 말씀드렸듯이 파라미터 등에 해당한 내부 적분해서는 안 될 리소스를 삽입해서 즉 취약한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그쪽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 접근한 형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